반갑습니다. 인텔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파운드리를 결국에는 분사할 걸로 보입니다. 매각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분사를 통해서 IPO 상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자금을 유입시켜 가지고 현금 흐름을 확보할 심산인 것이겠죠. 이번 영상에서 현재 내부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시기 앞서서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글로벌 점유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인텔의 파운드리는 보이지도 않으시죠? 그만큼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 중국이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국이 16% 그리고 인텔은 기타에 집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사정이 어려운지 파운드리를 헐값에 내놔야 할 판입니다. 알테라를 20조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했었고 이어서 모빌아이라는 업체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인수를 했었죠. 팹리스 솔루션 업체를 두 개나 인수를 하면서 40조 가까운 금액을 퍼부었습니다만은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하여서 기업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TSMC가 매년 점유율을 야금야금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도 버거워하고 있는데 인텔이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외부 자금을 수혈해가지고 적자로 현금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그 금액을 가지고 뛰어난 CEO를 앉혀가지고 운영한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죠. 기존에 인텔이 힘들어진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쟁이를 CEO로 앉히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내부 잡음이 지금 요즘 삼성에서도 나오고 있죠. 엔지니어를 수장으로 앉혀도 될까 말까인데 왜 자꾸 숫자쟁이를 앉히는지 글로벌 반도체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두 기업이 보여주면서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 파운드리가 분사한다고 하는데 그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텔 아래에 파운드리가 있고 프로덕츠가 있죠.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패키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제품이 최종적으로 전방 산업에 납품되기 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리고 기타 부분에 모빌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알테라라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팹리스 업체고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8공정 중에서 맨 앞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공정 1공정에서 IP를 생산합니다. 특히 알테라 같은 경우 18조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 업체이고 모빌아이도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인수를 했었죠.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서 각종 선단 공정 기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첨단 나노 공정 기술 개발이 이 알테라와 모빌아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IP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IP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생산해야 되죠.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디자인 솔루션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테라라든지 모빌아이가 매출액은 적지만은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래서 파운드리 매각 이슈가 나왔던 것이죠. 지난해 무려 7조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텔은 굉장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수치적으로 한번 다시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인텔의 프로덕트 부분에서 70%,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에서 25%의 매출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영업이익 비중을 보게 되면은 프로덕트에서 50%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49%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인텔도 지금 이 파운드리가 돈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텔은 파운드리를 매각하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고 그러자니 적자가 너무 커가지고 분사해서 상장해가지고 외부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인텔 파운드리에서 280억 달러 마이너스 적자가 나왔죠. 그리고 인텔 프로덕츠에서 290억 달러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20억 달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자 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시죠? 이런 추세 속에서 TSMC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TSMC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은
2분기 가동률 80%를 넘겼다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90%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러면은 이 삼성이나 인텔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기다리면 기다렸지 다른 곳에 맡길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TSMC의 파운드리 캐파 확장의 속도가 더 가속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해서 TSMC 쪽으로 더 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텔이 분사를 하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캐파 증설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든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술 격차와 점유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텔은 그냥 상장 주식 투자 금액을 투자받아서 파운드리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은 일본 팹리스 기업과 합작해서 EUV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든지 그런 여러 투자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아무튼 파운드리 쪽은 분사를 하게 되면은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주가 추이도 주목해봐야 할 것이고 기존 IP 기업인 알테라라든지 이런 자회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텔의 분사 매각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매각설보다는 분사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시죠? 계속해서 인텔 관련 이슈를 갱신시켜 드리면서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면은 바로바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대기업 구독하셔가지고 빠르게 소식을 접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